안녕하세요. 수박겉핥기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우정을 다룬 장이 지녀 열전을 통해 인간 본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한때는 목숨을 나눴던 두 남자가 어떻게 서로의 목을 노리는 숙적이 되었을까요? 장이 지녀 열전은 진나라 붕괴와 초안쟁패라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한 보고서와 같죠. 이들의 비극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권력을 향한 냉혹한 현실 정치를 보여주는 시대의 축소판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의리와 이익의 충돌입니다. 어려울 때 맹세했던 형제인 의가 권력과 성공이라는 이와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보여주죠. 상황이 변하면 인간관계의 계산법 자체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마천은 이 이야기를 통해 일종의 실험을 합니다. 절대 깨어질 수 없다고 믿었던 인간적 결속이 권력이라는 극한의 테스트를 받았을 때 어떻게 변질되는지 탐구한 것이죠. 빈궁할 때의 완벽한 결속이 부유해졌을 때 어떻게 상호 파괴로 반전되는지 그 대칭 구조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럼 두 사람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역경 속에서 벼려진 그들의 우정, 이른바 문경지교의 시작입니다. 장이와 지녀의 시작은 특별했습니다. 장이가 한 세대나 위였지만 지녀는 그를 아버지처럼 극진히 모셨습니다. 위나라의 명망 높은 선비로서 가치관을 공유하며 쌓은 깊은 신뢰가 그들 우정의 뿌리였습니다. 진나라의 수배를 피해 도망자가 된 시절 그들의 유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거액의 현상금이 걸린 채 이름을 바꾸고 문지기 노릇을 하며 숨어 지냈죠. 함께 겪는 가난과 죽음의 위협은 서로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지방관리가 지녀를 때리자 성미 급한 지녀가 저항하려 했습니다. 그때 장이가 발을 밟아 제지하며 꾸짖었죠. 하찮은 치욕 때문에 일개관리 손에 죽으려 하는가. 이 일화는 장이의 신중함과 그 판단을 존중하며 참아냈던 지녀의 초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 그들은 목이 베어져도 후회하지 않을 사이, 즉 문경지교였습니다. 강력한 외부의 적 진나라에 맞서 생존이라는 목표가 일치했을 때 그들의 우정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 우정의 기반은 공통의 적이 사라지면 흔들릴 운명이었습니다. 드디어 난세의 소용돌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정에도 불화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죠. 진승과 오광의 난이 일어나자 두 사람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육국의 후예를 세우라는 날카로운 정치적 조언을 했지만 진승은 이를 무시했죠. 권력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들은 옆에서 똑똑히 지켜보게 됩니다. 조나라 땅을 정벌한 후 두 사람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장이는 승상이, 지녀는 대장군이 되었죠. 이제 그들은 하나의 운명을 공유하는 친구가 아니라 각자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승상은 국가의 안정을, 장군은 군대의 보존을 생각해야 합니다. 장이는 성안에서 구원을 요청하고 지녀는 전략적 위험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직책의 차이가 관점의 차이를 만들었고 그들의 우정은 이 제도적인 갈등을 극복할 만큼 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운명의 거록지전이 다가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순간입니다. 조항과 장이는 거록성에서 진나라 대군에 고립되었습니다. 지녀가 근처에 있었지만 진나라 군대의 위세가 너무 강해 누구도 섣불리 돕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장이는 계속해서 구원을 요청하며 지녀의 신의를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지녀는 전군을 투입하는 것이 자살행위라고 판단했죠. 장이는 절망 속에서 우리의 옛 신의는 어디 갔느냐며 비난을 쏟아부었고 두 사람 사이엔 지울 수 없는 감정의 골이 생겼습니다. 지녀는 결국 소규모 병력을 보냈지만 예상대로 전멸했습니다. 포위가 풀린 건 지녀의 도움이 아니라 항우의 기적적인 참전 덕분이었죠. 하지만 이 승리는 역설적으로 두 사람의 갈등을 폭발시키게 됩니다. 구원 이후 장이는 지녀를 찾아가 장염과 진택의 행방을 추궁했습니다. 지녀가 장이의 성화에 못 이겨 그들을 사지로 보냈다고 소리치자 장이는 지녀가 자신의 비겁함을 숨기기 위해 그들을 죽였다고 의심하며 몰아붙였습니다.
격렬한 언쟁 끝에 분노를 이기지 못한 진여는 차고 있던 대장군의 인끈을 풀어 땅에 던지며 지휘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격분한 진여가 대장군의 인수를 집어 던졌을 때 장이는 망설임 없이 그 권력을 주워들었습니다. 장이의 측근들이 부추겼을 이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초래했습니다. 진여에게 이는 우정보다 권력을 택한 궁극적인 배신 행위였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충성스러운 부하들과 함께 떠났고 그들의 우정은 영원히 깨져버렸습니다. 장이가 그것을 주워든 것은 화해라는 감정적 노력 대신 권력과 권위를 선택한 냉정한 현실주의적 대응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증오뿐입니다. 두 남자의 운명은 극단적으로 엇갈립니다. 항우의 논공행상에서 장이는 왕이 되었지만 진여는 소외되었습니다. 분노한 진여는 장이를 공격해 쫓아냈고 도망친 장이는 유방에게 의탁합니다. 개인의 싸움이 유방과 항우라는 거대한 전쟁의 대리전으로 번진 것입니다. 유방이 동맹을 제안했을 때 진여가 내건 조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이의 목을 가져오라. 이들의 증오는 이미 정치적 실익을 초월한 상태였습니다. 속임수로 위기를 넘겼지만 진실이 밝혀지자 둘은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마지막 무대는 정형 전투였습니다. 유방의 명장 한신과 함께 나타난 장이. 결국 진여는 옛 친구의 군대에 패해 목숨을 잃었고 장이는 친구의 시신 위에 세워진 조나라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비극의 주인공인 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현실주의자와 이상주의자의 대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이는 정치적 현실주의의 대가였습니다. 동맹이 유용할 때 손을 잡고 필요가 없으면 과감히 버렸죠. 냉철한 계산으로 생존에 성공해 결국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무자비한 기회주의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반면 진여는 명예를 중시한 이상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이 독이 되어 장이의 배신을 용서하지 못했고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명예에 대한 고집이 결국 본인을 파멸로 몰아넣은 셈이죠. 사마천은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을까요? 부와 권력이 인간의 유대를 얼마나 쉽게 부식시키는지에 대한 냉엄한 경고입니다. 미천할 때는 죽음을 무릅쓰더니 이익을 다투니 서로를 멸망시켰다는 그의 평가는 이익이 의리를 어떻게 훼손하는지 보여주는 아픈 지적입니다. 사마천은 장이의 아들 장호와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들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이는 장이와 진여의 실패한 우정과 대비되며 사심없는 충성심은 여전히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대등한 관계의 우정이 권력욕과 충돌할 때 얼마나 취약한지 강조한 것이죠. 이들의 이야기는 문경지교라는 고사성어를 남겼습니다. 연파와 인상여가 이룬 화해의 모델을 장이와 진여는 배신의 아이러니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용어가 가장 비극적인 맥락에서 사용된 것이죠. 인간의 의리는 권력 앞에서 영원할 수 있을까요? 장이와 진여가 남긴 비극적인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수박겉핥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